자, 오늘 분석할 내용, 결론부터 그냥 확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설 산업, 지금 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AI 혁명의 열쇠가 AI가 아니라면요? 이게 무슨 소릴까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건설업의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산업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오해받는 산업. 대체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한테 건설업 하면 EPC, 아니면 그냥 아파트 짓는 회사, 가끔씩 재건 테마주, 이런 식으로 딱 꼬리표가 붙어버려요. 근데 그런 애 사이에 이 산업의 진짜 본질, 그 정체성은 우리가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산업을 어떻게 다시 봐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프레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물리적 문제 해결사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설업의 본질은 그냥 뭘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집이 부족해요? 그럼 집을 짓죠. 전기가 모자라요? 발전소를 짓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공간이 없다고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물리적으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건설업의 진짜 역할이라는 거죠. 이 문장이 딱 와 닿죠. 기술은 혁명을 시작하고 인프라는 그 혁명을 완성한다. 생각해보세요.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라는 기술이 있었지만 철도가 없었다면, 공장이 없었다면 그 혁명이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AI 혁명도 똑같습니다. AI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그걸 뒷받침할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AI라는 거대산 기술혁명이 물리적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이 지점에서 드디어 건설업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새로운 AI 슈퍼사이클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6,020억 달러. 2026년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짓는데 쏟아부을 돈입니다. 2022년에는 1,440억 달러였으니까 불과 4년 만에 투자가 4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만 지으면 뭐하나요? 그걸 돌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보세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 세계 투자액도 2030년까지 매년 1,500억 달러 이상으로 이것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AI가 나와도 그걸 돌릴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발전소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 병목 현상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네, 오직 건설 산업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이런 거대한 인프라 투자 사이클 사실 우리한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큰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혹시 차이나 슈퍼사이클 기억나세요? 2000년대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인프라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요. 그때 이 타임라인 보세요.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이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2000년에 54억 달러였던 게 2010년에는 716억 달러. 와, 10년 만에 13배가 넘게 뛴 겁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왼쪽 사진처럼 정유 공장,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산업 인프라가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 AI 슈퍼사이클은 뭐가 필요하죠? 네, 바로 오른쪽에 원자력 발전소, 데이터 센터 같은 에너지와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필요한 종류는 바뀌었지만 이 복잡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줄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새로운 AI 슈퍼사이클의 수혜자가 왜 하필 한국 건설사들이냐는 겁니다. 그 답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 바로 실현 확률에 있습니다. 이 차트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아하 모멘트예요. 자, 프랑스랑 미국이 지은 원전을 한번 보세요. 계획했던 공사 기간보다 실제로는 3배, 4배 가까이 더 걸렸어요. 이건 비용도 시간도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UAE에 지어준 바라카 원전.
계획이 58개월이었는데 실제 공사 기간도 정확히 58개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차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건설이라는 게 그냥 기술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규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복잡한 공정, 안전 문제, 이 모든 걸 뚫고 약속한 시간 안에 약속한 예산으로 딱 결과물을 내놓는 능력. 이게 바로 실현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실성의 차이가 바로 돈이고 가치인 거죠. 자, 그럼 한국의 경쟁력을 딱 정리해 볼까요? 첫째, UAE 바라카 원전으로 이미 실력은 검증 끝났죠? 둘째, 가격 경쟁력. 미국, 프랑스보다 건설비가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죠. 요즘 같은 세상에 러시아나 중국 기업에 맡기기 불안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압도적인 실현 확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AI 슈퍼사이클의 발주처들이 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 답이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합쳐서 왜 지금 건설주를 사야 하는가? 그 투자 논리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가 재평가로 가는 길 딱 3단계로 보입니다. 첫째, 과거에 발목을 잡던 부실 프로젝트들 이제 다 털어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났어요. 둘째, 이제는 수익성 좋은 사업만 골라서 하니까 마진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제는 그냥 흙 파는 건설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만드는 첨단 기술 파트너잖아요. 당연히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죠. 결국 이겁니다. 시장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한국 건설사를 국내 아파트 시장만 쳐다보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AI라는 거대한 혁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AI가 그리는 미래. 정말 멋지죠? 하지만 그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지어야만 현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거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실행력, 그 실현 확률을 가진 진짜 플레이어는 과연 누구일까요?